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북한 중월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로 최종 결론 났습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침몰 해상에서 1.5m 길이의 어뢰 뒷부분 동체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실물 경기 회복세를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의 급락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대기업과 중소협력 사이에 납품단가 인상 문제로 인한 갈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납품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생산 중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인구 증가율이 2015년 0.1%로 제로에 근접한 뒤 2020년부터는 마이너스 0.02%로 마이너스 인구 시대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스 성공전략의 김종석입니다. 우리 증시가 후반부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1600선도 위협받고 있죠. 1.5% 하락하면서 1604선에 놓여 있습니다. 코스닥은 500선에 놓여 있다가 지금 후반부 가면서 낙폭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2.5% 급락하면서 48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발 재정 문제와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국내 증시는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도 이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이 매수세를 유지하다가 정말 계속해서 이 매수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고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안함 사고 발표 이후에 잠시 주춤했었던 증시 반등 시도하는 등 그래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럽의 재정 위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 거세게 들어오면서 오늘 눈치 보기 장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도주냐 아니면 경기 방어주냐 방향성 탐색에 나선 모습인데요.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23포인트 내리면서 166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624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천안함 사고 발표를 한 이후에 잠시 주춤했다가 10시 구간에서 한번, 11시 구간에서 한번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재차 낙폭을 늘리면서 현재는 1607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 어제와 비슷한 상황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2,9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356억 원 매도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도 물량 거세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3,1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2포인트나 내리면서 48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00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시 구간에서 한번, 11시 구간에서 한번 반등 시도했지만 재차 낙폭을 크게 늘려서 500선마저 내준 모습입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 어제와 비슷한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2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반면 기관이 95억 원, 외국인이 112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국내외 증시 하락하고 있고요. 천안함 발표까지 겹쳐지면서 상승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장중에는 1178원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점을 다시 찍기도 했었죠. 현재는 13원 20전 오르면서 1178원 3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장중에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한국전력 내수주로 인식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 어제에 이어 오늘도 2% 상승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KB금융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보합 이어주고 있고요. 반면에 LG화학 1%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6% 낙폭 크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내 증시 이제 주도주냐, 내수주, 경기 방어주냐 방향성 탐색에 나선 모습인데요. 주도주들 중에 자동차주들이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약보합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기아차 역시 약보합으로 돌아선 상태고요. 반면에 쌍용차가 임단협에 잠정 협의안 타결했다는 소식에 9일 만에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6% 올랐고요. 자동차 부품주인 만도, 한라공주 역시 1%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또 살펴봐야 할 종목 현대건설인데요. 어제였죠. 산업은행에서 대우건설의 매각 자금을 마무리한 뒤에 현대건설에 대한 매각을 처리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현대건설 저점 찍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중심으로 해서 건설주들 모아봤는데요. 현대건설이 3.6% 오르고 있고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강보합, 코오롱건설이 2%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산주들도 살펴봐야겠죠. 천안함 사고 발표 이후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로코어와 풍산홀딩스, 강보합에 유지되고 있고요. 스페코가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빅텍 역시 6.9%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점은 오늘 경유업주들 하락할 것이다 예상했었지만 천안함 사고 발표 이후에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로만손이 4% 올랐고요. 재룡산업과 광명전기 2%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남해화학이 4.6% 크게 오르면서 남북 경력주들 상승폭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한 30분 전부터 기관이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기관의 매물이 점차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만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시장 상황은 지금 코스피가 1609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 후반부 갈수록 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부진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플러스권, 마이너스권을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을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중장기 밸류 투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기금공제와 보험의 꾸준한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좀 하방 경직성을 강화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힘이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현선물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시장을 긍정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증시가 좀 살아나려면 주도주들 쪽으로 매기가 좀 쏠려야 될 텐데 일단 IT 업종은 상당히 부진하고요. 자동차 업종이 오늘 장중에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주도주들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화요일 주도주가 급락한 뒤에 시장에는 굉장히 큰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지만 전일 저점 이후 오늘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주도주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지수 자체를 이끄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시장의 상승 모멘텀 그리고 특히 주도주의 상승 모멘텀은 유효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여타 업종 코스피와 가격 갭이 주도주와의 가격 갭이 굉장히 확대된 상황입니다. 평균 수준을 크게 벗어나서 플러스 2 표준 편차 수준까지 그러니까 발생 확률이 5% 이내인 그 수준까지 가격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가격 갭을 줄이거나 과열을 해소하는 국면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전고점을 그러니까 이 주도주들이 다시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시장과 갭을 줄여나가고 그런 국면 속에 지수는 하방 경직성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자면은 주도주가 반등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거나 아니면 따라서 추종 매매하기보다는 조정 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독 코스닥 쪽 낙폭이 더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2% 넘게 밀리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인지 하단 밴드는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한번 부탁드리죠.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선도주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닥이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가격 갭이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인데 이 수준을 대부분 만회했고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코스피 대비 상승폭이 컸음에 따라 가지고 그 가격 갭이 또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소형주의 그 큰 폭의 강세를 기대하기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실적 시즌 모멘텀이 마감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가격 그동안 빠르게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저점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500선이 이미 깨졌는데요. 480선 정도가 1차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600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평선인 위치에 있습니다. 12개월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지수대인데요. 이 지수대를 지지하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 12월 이동평균선 하향 이탈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 경우에는 1570선 정도까지 밀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좀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저점 분할 매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코스피가 1630선이 또 저항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630을 넘지 못하고 무너졌고 일단은 1600선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1570선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연휴가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또 어떻게 저희가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시장이 단기간에 급락하고 가격 메리트가 높아져 있다는 측면에서 언제든 기술적 반등은 예상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변동성을 자극할 만한 이슈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당장 상승 탄력을 강화되기는 좀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더구나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세가 수급 여건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 상황임을 감안한다면은 단순 가격 메리트에 의한 투자보다는 여러 가지 방패막, 그러니까 수급 안정성이라든지 이익 모멘텀 등을 갖추고 있는 종목군을 중심으로 좀 매매에 있어서도 안정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 안정성, 그리고 이익 모멘텀, 그리고 EU권, 그리고 유로권의 수출 감소를 만회할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오리온, 현대모비스, CJ제일제당, 롯데쇼핑, 기아차, NC소프트 등이 추출되었습니다. 이들 종목군의 경우에는 중국 모멘텀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수익률 관리와 함께 중기적인 성장 모멘텀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유로전 또 이야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폭락을 했는데 증시 부진이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좀처럼 부진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뭐 반등을 하려다가 폼만 잡다가 지금 또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죠. 예, 한국 시장 상승 기반은 결국 외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졌었고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늘도 역시 매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비관했었던 작년 시장에서 상승을 만든 것도 외국인의 매수의 힘이었죠. 한 발 앞서간다. 외국인이 한 발 앞서가는 거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매도가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5월 들어서 매수 주체를 살펴보면 개인과 연기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이 대부분이고 연기금 매수 규모는 한 3,5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또 이 연기금의 매수가 금액적으로 좀 작지만 매수하는 그런 상태를 보면은 시장 방어 차원의 매수일 뿐이고 외국인 투자자처럼 시장을 올리는 그런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성격을 파악할 때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한 캐리 트레이드에 청산하고요.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유로존과 그렇기 때문에 또 하락하고 있는 유로화에서 달러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머징 마켓에서 탈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큰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 3월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이제 풀려나온 유동성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머징 마켓을 부정적으로 보고 탈출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자산 인플레 현상의 최대 수혜자였던 이머징 마켓은 이제 거꾸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 위기의 흐름을 볼 때도 어제도 잠깐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의 공매도 금지 같은 조치가요. 결국 이제 증시 참여자인 미국 IB들에 대해서 규제 조치로 또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조치 이후에 미국의 은행주 하락이 커졌다. 이 점을 또 근거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점을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죠. 시장은 이러한 조치가 투명성의 문제로 보기도 하지만 지난 주말에 폴 볼커 발언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 미국하고 유럽의 신경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미국이 유럽을 도와주기는 도와주겠지만 이러한 신경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금융시장에는 악영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지 프리드만 박사가 언급했듯이 이제 하나의 유럽은 오로지 껍데기일 뿐이죠.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최소한 4개로도 나눠질 수 있는 유로존이기 때문에 자체 내 해결은 애시당초 불가능했었고 IMF나 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부실 문제는 앞으로 이제 디폴트 문제는 벗어났지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시장의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6월 들어서는 이제 이탈리아 문제도 또 불거질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5월 말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최소한 6월 중순까지는 유로존 문제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또한 이러한 부실이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미치는 그런 요인 외에도요 실질적으로 좀 파악할 것이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제 수치상으로 가시가 됐다 이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EU 역내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7% 감소했다. 이 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은 가장 큰 수혜 업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가 사라진 이유가 이 업종의 움직임은 이제 위기 탈출의 해법이었던 유동성 공급, 결국 버블을 버블로 치료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나타날 때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것이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또한 이제 앞으로 유로존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더 부정적이다. 그런 재료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이러한 문제는 이제 결국 미국 수출에도 악영향이 될 것이고 한국의 수출 비중이나 금융권 익스포저가 적다. 이런 분석을 근거로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작다. 이렇게 분석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은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미국으로 또 이제 중국으로 우회해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대외 의존도가 큰 한국에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러한 펀더멘털적 요인을 감안하면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무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이 조금 어둡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소를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경제지표 쪽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데요. 경제지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5월에는 그 경제지표가 참 좋게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보면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5월 전반부에 나왔었던 경기 지표는 참 좋았었는데 시장에 반영도 못했죠. 하지만 후반부는 기대할 것이 그다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가장 부담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5월 초부터 경기의 요인으로 계속 언급했던 이슈가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요. 중국에 이어서 이제 경기 상승 추세가 조정 국면으로 들어선 한국의 경우는 중국만큼 주가가 빠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부담감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5월 발표된 지표들이 긍정적이었어도 시장에 반영이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의 발표가 설사 예상을 벗어나서 좋게 나온다 하여도 시장에 과연 긍정적으로 나올지 의문이고요. 오히려 출구 전략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예상을 벗어나 좋게 나와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다음 주로 이어지는 주택 관련 지표 과연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지표가 좋았었다면은요. 이번 주에 나온 물가 지표에서 시장에 미리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악영향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5월 전반부에 긍정적인 경제 지표하고 반대로 후반부에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은 상황에서 호재도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한다면은 후반부는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로존의 부실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아직 주식시장에 반영도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지표가 이제 유로존 부실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경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표가 설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강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발표되는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글로벌 경제 확장이 마무리되는 그런 크게 해석되는 시그널로 확대 해석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언제까지 어려울 것인지 그에 대한 과정도 한번 저희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긍정적인 요소도 한번 저희가 샅샅이 찾아보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과매도 국면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게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1600선이거든요. 시장 지표가 계속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과매도 얘기를 하려면은 수치가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는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제 기준 1600선이지만 오늘로 놓고 보면 또 한 10포인트 정도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시장은 전반적인 하향 추세를 인정을 해야 되고요. 6월 중순까지는 단기 대응을 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중순부터 시작될 2분기 실적 시즌의 영향을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중순까지 저점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장 주변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매수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매도를 주장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지금 매도하자라고 하면은 좀 그건 이상한 얘기가 될 테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고 단기 매매를 위해서 현금 비중 일정하게 좀 유지를 하면서 낙폭 과대로 과매도 상태로 빠졌을 때 한정해서 매수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수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매도로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급 상황 샅샅이 한번 저희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 좀 매수를 좀 하다가 다시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포지션을 변경한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변동성 확대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오늘 아침에 10시에 나왔죠. 천안함 관련해서 이제 북한과 연관성을 좀 지적하는 그러한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투신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급증했던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장이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많이 빠진 이유로서는 개인들과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매도 쪽으로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외국인 수급 쪽에서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의 실시간 순매도가 가중이 되면서 지수가 급속도로 하향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은 이제 당분간 좀 더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일 날 있을 유럽권의 이제 재무장관 회의가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 3,450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3,000억 가까이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310억의 순매도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100억 가까이의 그 순매도하는 그런 분위기고 개인 쪽에서는 200억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10억의 순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외국인들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그 순매수 종목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저점 매수 개념에 주워 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KB금융, 그리고 SK에너지, 기업은행 등을 순매수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업종 내에서 종목 비중 변경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업종 내에서 종목 간의 교차 매매가 이루어지는 패턴으로 순매수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순매도 종목으로서는 이제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한국전력, 삼성전기, 하이닉스 등을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동안 주도주에 대한 비중 축소를 통해서 위험자산 축소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낙폭 과대에 대한 종목들 비중 확대가 눈에 띕니다. 현대건설 그동안의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상승 탄력이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 그리고 S1 그리고 기아차까지 순매수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도하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전기, 현대미포조선, 현대제철, OCI 쪽으로 이 비중을 축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 현대모비스와 KB금융, 삼성 SDI, 기아차, 삼성물산 등으로 순매수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그동안의 주도주 성격에서의 업종 내에서의 핵심 종목을 주워 담는 그러한 모습과 그리고 저점 매수 개념의 비중 확대 이러한 쪽이 좀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관심 종목을 두 종목 살펴봤었죠. 호텔신라와 그리고 웅진코웨이. 오늘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낙폭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4% 밀리고 있는데 두 종목 흐름 분석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호텔신라가 지금 22,000원까지 제가 분할 매수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후로 해서 이제 오늘 지금 현재가가 21,200원에 850원이 지금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수준에서 그 매도 그러한 부분은 의미가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 2만 원을 갖다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요. 현 주가에서 추가 매수를 이제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라든가 아니면은 기본 기술적인 이제 보조지표상에서 현재의 주가는 저점, 단기 저점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거나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웅진코웨이입니다.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는 제가 37,5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가 36,800원입니다. 그리고 전일 그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기술적인 그 이평선상에서의 60일 지지 그리고 오늘 250원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일봉상의 양봉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보유와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5,000원을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음 주 정도에는 지수가 한 번쯤 반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주도주가 어느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지에 따라서 종목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좀 필요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웅진코웨이 AS를 한번 받아봤고요.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오늘 장이 1% 넘게 밀리고 있고 코스닥 쪽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3%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5-8500-1110번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번에는 급등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살펴봤던 급등주들 한번 AS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예, 이번 주에 좀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드렸었는데요. 예상대로 가지 못하고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게임 관련주로 라이브 플렉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그 박스권 고점을 돌파해놓고 지지가 되다가 21선을 쉽게 내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도 또 깨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손절 라인을 2,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미 그 추천드린 그 시점에서 장중에 급락하면서 2,500원 대까지 갔다 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주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지 라인의 붕괴를 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일단 그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일단은 매도하고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그 SKC였죠. 역시 SKC도 그 올해 실적 호전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요. 또 태양전지용 또는 광학필름 관련해서 업계 1위인 그런 회사인데요. 그러나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고 또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매수 시점이 좀 높았었죠. 24,700원 정도의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지지 라인을 2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틀 전에 어제죠. 어제 그 장중에 23,000원을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아마 1차 손절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나 오늘 바로 갭 상승하면서 다시 추세를 회복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은 현재 이렇게 눌렸다가 바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추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목표가로 드렸던 3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매도하신 분은 일단 추세 지지라인의 회복에 성공했기 때문에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상보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상보는 12,600원의 그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박스권 역시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 최근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그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에 주목하자는 의미에서 상보도 역시 드린 종목인데요. 역시 그 지지에 성공하면서 오늘 좀 5% 정도 빠지고는 있지만 그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그 마감 시간에 다다르면서 급락하는 흐름이 나옴에도 이 정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라인을 1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지라인을 붕괴시키지 않으면 분할 매수로 저점 구간을 노려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상보는 세계 최초로 CNT 필름을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터치 패널용으로 쓰이는 ITO 필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향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올해 그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그 17,000원 역사적 고점이죠. 17,000원의 고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장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목요일이죠. 금요일 같은 목요일인데요. 많이 빠질 때 5일선 부근에서 대놓고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룡승천님과 함께 급등주들 AS까지 진행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입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코스닥 역시 조금 전에 저희가 이경민 연구원과 살펴봤었죠. 하단 밴드 이 480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480선 또 붕괴가 임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중에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4% 가까운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 상황 빠르게 분석하고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승 대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코스피가 2% 넘게 밀리고 코스닥 역시 지금 480선이 좀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거의 4%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시장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현재까지 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게 아니냐 하는 의심에 사실은 반등이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단기 반등으로 추세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었습니다만 어제 이제 저점이 낮아지는 그 양봉 캔들이 형성이 되면서 사실 어제부터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된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좀 예측을 해보고요. 사실 매도를 할 거였으면 어제가 좀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서 좀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일단 하락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이 이제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는 그런 부분들 역시나 외국인들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일단 국내 시장 오늘이 이번 주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과 모레 해외 시장 이틀에 걸쳐서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국 경기 선행 지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기록이 될 경우에는 또 시장 충격이 다시 한번 좀 가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비중 축소 내지는 현금 확보하시면서 리스크 관리에 좀 중점을 좀 두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를 좀 잘해야 될 텐데 참 시장 상황이 잘 받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 금호전기입니다. 이 58,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5%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금호전기가 최근 주가가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좀 네. 부진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오늘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네, 10% 넘게 밀리고 있는데요. 예, 역시나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전자 업종들 위주로 일단 매도세를 계속해서 좀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가 창 보면서 수급 상황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소폭이나마 쌍끌이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뭐 매수세보다는 이제 뭐 개인들의 매도가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투매라고까지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역시나 매도가 좀 강하다. 그래서 따라서 개인들의 투매 현상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전기 일봉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뭐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추세선이 뭐 무너지진 않았습니다만 추세선 바닥 약 한 4만 한 7천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200일선 오늘 깨지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한 4만 7천원까지 좀 하락에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투자자분께서는 58,300원 45% 비중이면은 상당히 비중도 크고 매수가도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인데, 일단 뭐 58,000원 부근이면은 대략 한 고점 부근,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그런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장이 상승장이었다 그러면은 매수 타이밍으로는 아주 뭐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일단 계속해서 좀 장이 하락 추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뭐 투매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 고점 부근이 다시 한번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에는 일단은 비중을 한 반 정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지금은 역시나 뭐 손절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절 타이밍이 이미 조금 지난 것 같고, 따라서 좀 보유하시면서 정고점 부근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 매수가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비중을 한 반 정도 축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면서 추가 하락에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를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7.4% 급락하고 있습니다. 금호전기 현재 4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현진소재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상당히 부진하니까 코스닥 쪽도 한번 잘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진소재 24,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많으시거든요. 90% 매입을 하셨는데 예. 손절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좀 고민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도 손절 시기를 좀 놓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미 손절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수급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가 창 보시면서 수급을 보면은 역시나 뭐 외국인 기관 수급 받쳐주지 않는 종목, 개인들만 조금씩 매수를 해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원 보시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위주로 좀 매도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자, 차트를 한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보니까 24,700원에 비중이 90%면 뭐 거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이 종목 하나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추세선은 일단 바닥을 좀 하락 이탈하는 그런 모습. 따라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지금으로서는 뭐 예측하기도 좀 어려울 만큼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현진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 쪽의 이제 소재 산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 풍력 관련해서 효성이라던가 뭐 한전 뭐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뭐 현진 소재를 이끌어가는 그런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이 일단 힘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진 소재 뭐 낙폭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일단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 또한 좀 시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 전략적으로 뭐 손절이 이미 늦어졌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밖에는 좀 없겠다 싶고요. 일단 비중이 90%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 먼저 해야 되겠는데, 자, 일단은 뭐 전저점 깨고 내려오고 추세선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손절가가 완전히 이탈을 됐지만은 역시나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이는 차원에서 한 40%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90%를 40% 줄이고 한 50%까지 좀 비중을 줄여보는 그런 전략이 일단은 좀 유효하겠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추가적인 하락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비해서 비중을 일단 줄이시는 전략으로 가시고, 추가적인 매수는 다시 한번 거래량 실리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좀 살아날 때 한번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딱히 어떤 종목을 매도한 이후에 매수하라는 그런 것보다는 현금 확보를 일단 하고 계시는 게 향후 전략에, 예를 들어서 향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확보하시는 차원에서 일단 다른 종목 섣불리 매수하지 마시고 비중부터 먼저 축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현진 소재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중이 90%인데 손실이 꽤 크십니다. 오늘 11% 가까이 지금 밀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죠.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금 확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좀 매도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 당장이라도 비중을 뭐 10%, 10%씩 좀 분할로 매도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일도 만약에 개파락해서 시작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는 뭐 엄청난 급락세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억울하겠지만 뭐 그럴 거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많이 빠졌다가 매수하게 되면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투자자분께서는 오히려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일 것 같고요. 일단 비중을 천천히 10%, 10%씩 단계적으로 좀 분할 매도로 줄여나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부터 실행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또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주 초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진 소재 말씀을 들어봤고요. LG 이노텍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뭐 따로 비중이라든지 매수 가격은 없는데 LG 이노텍이 지금 10% 넘게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대책이 안 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IT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역시나 뭐 외국인들 IT, 전기전자 위주로 이제 매도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주가가 좀 크게 상승했던 업종들에 대해서 먼저 뭐 머리부터 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총 비중이 이제 전기전자 쪽이 아무래도 좀 높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매도를 하고 하기야 뭐 좀 지금 환율이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는 환율이 뭐 크게 오르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매도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이런 모습은 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율이 뭐 28원 급등하는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일단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좀 전기전자 쪽의 매도세를 좀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계속해서 좀 드리자면요. 일단 3월달 이후에 3월 이후부터 4월달까지 해서 외국인 매수가 엄청나게 유입이 됐던 그런 종목이고 하기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외국인 매수가 많았던 만큼 매도도 급격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21선 이탈을 했고요. 일봉 차트 지금 보고 계시는데 21선 이탈했고 추가적으로 61선인 약 한 13만 5천 원까지도 계속해서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다만 지금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은 아니라서 일단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뭐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제시를 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고점에서 물리지만 않았으면은 매수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에서 일단 홀딩을 하셨다가 매수가가 이탈된다 싶으시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역시나 뭐 손학비를 피해가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현재 뭐 저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가가 15만 1,500원입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또 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 아직까지는 뭐 투매까지는 아니다. 거래량이 뭐 아직 장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래량 확인하시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낙폭이 커질 때는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기관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매수를 한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큰 그림의 아주 기본적인 이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신규로 매수하는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의 주도 세력인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역시나 뭐 2007년도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매도했던 그런 모습과 좀 흡사하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때와 같은 그런 규모까지 아직 확대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네. 일단 뭐 그때 당시에도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기관 매수하고 개인들 들어와가지고 고점 찍고 하락했었습니다. 외국인들 계속해서 주구장창 팔고 있을 때 개인들이 매수해서 뭐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네. 결국 뭐 받쳐주지 못하고 와장창 무너지다 보니까 뭐 개인들도 손 쓸 수 없는 그런 장에서 계속해서 좀 뭐 보유하고 뭐 실현의 시간을 계속해서 좀 오랜 동안 지금 지속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쉽게 지금 뭐 매수할 이유가 지금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 같아도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뭐 혹시라도 수익난 종목 있으면 일단은 매도를 해놓고 현금 확보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 주고 외국인들 수급이 크게 개선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에 제가 뭐 생각이 나는데 SK증권 같은 경우 증권주들 제가 말씀드렸을 때 네. 주가가 이제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초입 단계 그리고 상승 이후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증권주들 움직인다. 지금 최근에 증권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좀 기관이라던가 외국인들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하락 쪽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개인들이 그걸 받쳐줄 필요 전혀 없고요. 매수하실 필요는 지금 뭐 시장을 매수한다는 관점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별 종목별로는 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라던가 차트 흐름상 있을 수야 있겠지만은 시장을 매수하거나 매도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미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게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가 좀 부진했고 네. 저가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5% 정도 그 정도 손실이 있으시다. 그럴 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하고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사거나 그러는 게 좋을까요? 하단 밴드를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지금 뭐 여러 증권사나 이제 증권을 분석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뭐 밴드 하단은 뭐 1,550에서 1,650 요 사이를 보는 게 가장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요. 네.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1,600에서 1,650까지 짧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약 영업일수나 12거래일 동안에 4조 8천억 이상을 매도를 하면서 매도를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줄어든다기보다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변동성은 더 확대될 걸로 보이고요. 네. 밴드 자체를 100포인트 내외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점이 어디까지냐? 그거를 지금 뭐 예상을 해달라라는 그런 질문이나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있는데요. 네. 지금 어디까지 하락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하락에 배팅을 하냐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느냐.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하느냐. 지금 오히려 이제 시황 설명이나 이런 거 할 때 저점 매수의 기회를 삼아라. 뭐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또 추가 하락에 대비해라라는 말 양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그런 전략보다 일단은 홀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가가 예를 들어 1750포인트 상단에서 100포인트 이상, 150포인트 이상 그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미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지났고요. 네. 그렇다면 매도할 수도 없는 범위. 마이너스 5%면은 참 다행인 부분이겠지만은 그 이상의 아마 종목별로 따지면 그 이상 손실을 다 보고 계실 겁니다. 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낙폭이 컸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지금 과감하게 저점이라고 확신해서 매수를 들어간다. 라기보다는 저점에서 돌아서고 소위 말해서 이제 발목이 아니라 무릎까지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해도 그 정도 폭의 그 기회비용은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디까지 빠질지 속단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일단 매수는 자제하시고 매도 또한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손절가를 이미 좀 놓친 타이밍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홀딩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 움직이지 않고 좀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가 일단은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순간에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던 이 매수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을 많이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네요. 지금 1195원 70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30원 60전이 오르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종목을 몇 종목 더 봐드리는 게 좋겠죠.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HMC 투자증권 살펴보도록 하죠. 19,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입니다. 증권업종 신저가가 속출하는 모습을 최근 많이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역시나 시장이 하락하면 민감하게 좀 증권주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HMC 투자증권 매수가가 19,500원의 비중이 50%면은 상당히 좀 신뢰를 가지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월달 들어서 이 검은색 실선, 기관들이 계속해서 좀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역시나 기관들이 가격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보유 비중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기관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오전 중에 반등이 살짝 나오는가 했습니다만 역시나 매도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도 저점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700원이 오늘 저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반등에 딱히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반등의 시점은 지금 좀 아닌 것 같고 캔들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고점 부분에서는 비중을 계속해서 축소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매수하려는 세력보다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주에도 SK증권에 대해서 상담을 했지만은 일단 타이밍상으로 지금 비중을 일단 줄이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겠나. 지금이라도 한 30% 정도 비중으로 좀 낮추시고요.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만약에 저점이 16,500원을 깨지게 되면은
전저점이 이제 16,500원입니다. 그걸 깨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저점이 작년 11월 27일 날 16,500원이죠. 이 부분을 하락하게 되면은 일단은 좀 비중을 축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증시가 지금 1600선 회복했습니다. 1.8% 하락하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482포인트, 지금 계속해서 480선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 살펴볼 종목, 이 동국 SNC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조금씩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매도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워낙 코스닥 쪽도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매수하신 가격이 1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15,000원이시면은 조날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뭐 하루 사고 하루 파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은 역시나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웬만한 종목들 다 차트 봐봐야 다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지금 오늘은 저점 6,700원에서는 그래도 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 외국인들이 조금이라도 좀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8,600원 저점으로 좀 여겼었는데 저점 부분이 좀 깨지면서 추가적으로 투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매수 들어왔을 때 좀 비중을 조금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지금 계속해서 좀 현금 확보하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데요. 뭐 물론 이제 유럽장이라던가 뭐 20일 날 있을 뭐 유럽의 이제 뭐 회의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뭐 이틀 동안에 해외 시장에서 긍정적인 재료라던가 뭐 주가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뭐 단기 바닥에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차트를 뒤집어서 보면은 지금 상승하다가 위에서 매도가 나오는 그런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인 하락에 좀 무게를 두시고요. 비중이 30%면 뭐 아주 큰 리스크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저점을 이탈해서 종가가 형성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매수 타이밍은 다시 한번 좀 추후에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봤고요. 관심 종목을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지금 신규 매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뭐 관심 종목 어떤 특별한 종목을 저희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관망을 하면 좋을지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자, 오늘 같은 장에서 뭐 시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뭐 매수하는 시장으로 봤을 때는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수하는 타이밍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는 뭐 매수해 볼 만한 종목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한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매수를 강하게 뭐 제가 매수를 하라 그런 부분보다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카프로라는 종목이고요.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일론 원료가 되는 카프로 락탐 우리나라 MS 시장 점유율이 약 80% 거의 뭐 독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를 한번 보실까요?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올해 뭐 EPS 같은 경우에는 뭐 10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84억에서 뭐 10배 정도 또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ROE, 자기자본 이익률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가 흐름도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는 뭐 시장 흐름과 마찬가지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추세를 이탈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매수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계시다가 장이 한번 좀 상승한다고 싶을 때는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수급하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기관 매수가 좀 눈에 띄는데 투신들이 계속해서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투신에서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시장에서도 기관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그나마 낙폭이 크지 않은 종목이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다. 모멘텀만 이제 장착이 된다면은 주가는 크게 한번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오늘 제가 이 종목 준비하면서 아까 이제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흐름을 보니까 12,000원대 초반에서 12,500원까지 공방이 계속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12,500원 이하에서 좀 분할 매수로, 지금 현재 매수 타이밍 꼭 잡으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목표가는 일단 뭐
증시, 그러니까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일단 네. 상황이 지금 상황인 만큼 1차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상단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61선이 이탈되는 11,000원 부근에서 손절가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손절폭이 좀 짧게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피드 종목 상담 많은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최희승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지금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1596포인트를 찍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주요 경제 소식까지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